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1대1 여야 영수회담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참가하는 그런 회동을 갖자고 했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1대1로 하자고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이 제안은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한 것입니다. 지난 9일 송현정 기자와의 대담에서 제안을 한 것인데 그 동기가 식량 지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대담 4시간 전에 북한이 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하는 바람에 대통령의 식량 지원 얘기의 입지가 대단히 난처해졌습니다. 아니 미사일을 저렇게 쏴대는데 식량 지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여론이 비등했던 터이어서 이것을 슬쩍 빠져나가기 위해서 식량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뱉어놨으니까 밀고 나가야 되긴 하겠는데 여건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니까 슬쩍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뺐다가 그 국민의 합의를 위해서 사실상 대통령과 이 여야 대표들 간의 회담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의 회담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반대 세력의 얘기까지 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어떤 타개책을 마련한다 이런 이 폭넓고 깊은 취지가 아니라 그저 북한의 미사일과 식량 지원의 곤경이라고 하는 이런 작금의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어떤 얄팍한 꼼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1대1 단독 여야 영수회담을 거의 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철승 신민당 대표,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김대중 총재와 했고,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총재,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회창 대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 이명박 대통령도 여야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대1로 하지 않고 여당의 대표를 같이 참석을 시켰는데 사실상은 뭐 1대1 회동이나 진배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1대1로 만나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득실을 따지는 것이야 당연하겠죠. 그러나 세세하게 득실을 따지다 보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나 총재를 만나서 1대1로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황이 쉬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대통령이 야당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을 1대1로 만나겠다라는 통큰 결정, 까짓거 내가 만나겠다.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일단 만나서 내가 통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스케일이 있어야 1대1 영수회담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것을 못하느냐. 제가 옆에 7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할 안건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대통령 정도 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야당 대표 만나겠다. 왜냐 현재 황교안 대표라고 하는 위상은 자유한국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기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를 반대하는 세력도 다 끌어안겠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끌어안는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정도의 그릇이나 스케일이 문재인 대통령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에서는 이해도 됩니다. 왜냐? 그가 저질러 놓은 잘못이라고 하는 게, 그가 망쳐놓은 이 국정 운영의 판이라고 하는 게 전임 대통령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는 더 같은 좌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서는 과거 대통령과 달리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차원이 다른 문제점들이냐? 국가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타개책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 난관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런 난관과 어려움과 실패와 시행착오의 가장 크고 핵심적인 원인이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에, 나라 외적인 요인도 아니고 자신의 부하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는 괜찮은데 집권 여당이 망쳐놓은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나라 안에 있으며 집권 세력 안에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대통령과 청와대 내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는 이 문제들이 정말이지 야당 대표를 1대1로 마주하기에 너무나도 두려운 안건이고 상황일 것입니다. 아니, 1번과 2번을 다 같이 말씀드려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라가 벌인 판문점 쇼, 그가 얘기하는 이제 비핵화 사기, 비핵화 쇼, 사기극, 이런 것이 전부 다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문재인의 시계는 4.27 판문점 이전으로 이미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그때보다 더 나쁠지 모르죠. 왜냐? 꿈과 허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동화 같은 식량 지원,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3번째 면박을 줬습니다. 최선희와 그리고 김정은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오지랖 같은 중재자 역할, 이런 말 하지 말라오. 중재자니 촉진자니 동북아 균형론자니 이런 말 하지 말라오. 그저 당사자니까 이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당사자답게 행동하라오. 이것이 최선희 김정은이의 1차, 2차 면박이었는데, 3번째 북한의 선전 매체를 통해서 식량 지원이니 이따위 호들갑 떨지 말라오. 북한에서 3번째 면박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1대1 영수회담을 해도 저 식량 지원이라는 것은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렵겠지만, 1대1 영수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식량 지원은 아마도 물 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능 외교와 추락하는 경제. 황교안 대표는 1대1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아마 작심하고 통계를 머릿속에 외워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3% 추락, 또는 청년 사상 최악의 청년 체감 실업률, 투자, 고용, 수출의 하락, 그 다음에 20% 상위, 20% 하위, 1순위와 5순위 이 차이의 엄청난 양극화, 소득 격차의 확대, 각종 통계를 달달 외워가지고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붙일 겁니다. 왜냐? 이것이 장애 투쟁물질만큼이나 자신이 일종의 반문재인 세력에 내가 기수가 될 수 있다,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황교안 대표도 갖겠습니까?
동시에 그는 이것이 국민 앞에 자신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6번의 민노총 폭력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 방치도 황교안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을 오래 했기 때문에 미스터 법질서라고 하는 이미지를 본인이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법과 질서가 유린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민노총의 폭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민노총의 저 끔찍한 폭력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좌파 독재 논란. 사실 송현정 기자가 좌파 독재자라는 말을 꺼냄으로써 사실 좌파 독재의 개념을 잘 몰랐던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많은 국민이 좌파 독재라는 데에 찬성을 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좌파 독재라는 말을 야당이 하고 있구나. 좌파 독재라는 비난이 지금 이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의 제2차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1대1 여야 영수회담에서 좌파 독재 논란이 나오고 그것이 황교안 대표가 발표하는 발표문에 들어가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좌파 독재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럽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가뜩이나 기자회견도 못하는 비겁하고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이 1대1 영수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